무언가를 주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 사람, 간섭하지 않고 결과도 묻지 않는 사람, 한국 진주에 그렇게 평생을 산한 약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책 줬으면 그만이지를 통해 조용한 어른 김장하의 삶과 그 철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정의하자면 주고 물러나고 다시 익명으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지역과 청소년 문화, 인권의 이익을 환원해온 김장하 선생의 삶을 긴 시간 취재해 묶은 논픽션입니다. 이건 화려한 미담집이 아니라 어떻게 주었는가라는 태도를 기록한 현장 기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2023년 1월 피플파워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저자 소개를 해볼까요? 왜 지역에서 이런 책이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자 김주환은 지역 언론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자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편집국장과 출판 미디어 국장 등을 맡았고 지역 현장과 시민사회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취재해온 인물이에요. 현장에 뿌리 내린 시선, 기록자로서의 끈기가 이 책의 바탕이 되었죠. 저널리즘적 강점을 보면 칭송보다 확인을 우선하는 태도, 주변인의 증언을 교차시키는 방식, 지역 자료의 축적이 돋보입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미담의 감탄사가 아니라 습관이 된 선의가 어떤 결을 띠는지 생활 기술처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 배경을 살펴볼까요? 어른 김장하란 누구인가? 진주의 한약사였던 그는 가난한 시절을 통과하며 돈은 쌓아둘수록 냄새나고 흩어지면 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바꿉니다. 장학 지역 문화, 역사, 예술, 인권 등 다방면의 간판 없는 지원을 이어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익명성인데 전달식이나 기부증서, 홍보가 없습니다. 주고 나서 간섭하지 않는 거죠. 둘째는 지역성인데 서울 중심이 아닌 자기가 사는 땅에서의 변화 만들기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들과 맞물려 더 널리 알려졌고 관련 다큐는 59회 백상예술대상 TV 교양 부문 작품상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도 함께 주목을 받았죠. 2025년 4월에는 관련 다큐가 극장 재개봉되며 유튜브와 케이블 등에서 클립이 활발히 공유되었고 책 역시 다시 읽히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스포일러는 최소화하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원작 텍스트의 문장들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저자의 취재 결과를 제 언어로 풀어서 설명할게요. 먼저 주고 끝내는 습관의 탄생 부분인데 가난과 상처의 기억이 연민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굳는 과정이 나옵니다. 약국의 수익 구조에서 자기 몫 최소화라는 결정을 실행하는 일상적 방식이 인상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값을 깎아주는 일이 아니라 교육과 기회의 사다리를 세우는 쪽으로 환원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은 장학의 철학인데 결과를 묻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장학생에게는 감사 인사나 성적표보다 스스로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으니 수혜자는 관찰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거죠. 지역 문화와 역사의 보전 부분도 중요한데 지역 신문과 기록, 작은 전시, 시민운동 등 지역의 기억을 세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중앙의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리지 않고 주변부에서 생태계를 지키는 묵묵한 휘발유 역할을 한 거죠. 이건 저자의 지역 취재 맥락과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익명성의 윤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름을 앞세우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효과가 있어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수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노블레스의 표식이 아닌 생활 태도로서의 나눔을 실현하는 거죠. 사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부자의 초상이 아니라 작동하는 선의의 구조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굵직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을 거치며 세월이 지나도 선한 의지가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책의 외연으로 확장됩니다. 저자는 그 연속성을 현장에서 목격한 기록자로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읽으며 파악한 메시지를 공유해드리면 첫째는 미담이 아닌 시스템으로 보기입니다. 착한 사람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익명과 무간섭, 지역성이라는 세 개의 축이 어떻게 선의의 구조를 만들고 또 유지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대단한 부자의 영웅화가 아니라 생활화된 실천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재단이나 이벤트 대신 일상의 일로 환원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해요. 셋째는 지역 기록의 힘인데 중앙 미디어가 놓치는 변화를 지역 기록자가 붙잡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 책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에피소드를 비인용으로 요약해드리면 간판 없는 전달이 있어요. 도움을 주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실무 전달식 대신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곳에 꽂히는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장학생의 성장 이후 이야기도 감동적인데 수혜자 일부가 사회, 각 분야로 흩어져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선순환의 씨앗이 되었다는 서술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신상 정보나 사파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기록자와 피기록자의 거리도 눈여겨볼 부분인데 저자는 장시간의 취재를 통해 존경과 검증 사이 거리를 유지하려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 균형이 책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동시대 가치와의 접점을 살펴보면 기부의 비정치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결과에 간섭하지 않는 태도는 자유를 주는 환원의 모델을 보여주죠. 지역 균형도 중요한데 서울로 쏠리는 관심 속에서 사는 곳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의 가치를 복원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책과 다큐가 서로를 북돋우며 넓은 대중에게 도달했고 다큐의 수상과 재개봉, 온라인 공유 흐름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 규칙 7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주는 순간 끝낸다는 거예요. 주었다면 소유권도 통제권도 내려놓는 겁니다. 둘째, 간섭과 성과 측정을 최소화하는 건데 도움이 받는 일을 평가하는 대신 스스로의 책임을 믿는 거죠. 셋째, 지역 한 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시간, 재능, 관심을 내 생활권에 먼저 투자하는 거예요. 넷째, 이벤트보다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일회성 선행보다 반복 가능한 작은 제도를 만들기입니다. 다섯째, 익명성의 미덕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름을 감추면 선행의 마케팅이 줄고 필요로 향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섯째, 기록의 실천인데 나눔은 조용히 하되 구조는 남겨서 타인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자의 역할이었죠. 일곱째, 지속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이 아닌 습관으로 내 일상 수지에 맞는 선의의 루틴을 설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판적 관찰도 필요한데 우리가 더 토론해야 할 질문들을 던져볼게요. 익명성의 한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익명은 때로 시스템 개선의 증거를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간섭 없음과 사후 돌봄 사이의 균형도 고민해야 하는데 무간섭이 수혜자의 자유를 키우지만 취약한 경우엔 추가 안전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격차 문제도 있어요.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되는 지역 생태계를 만들려면 무엇이 제도화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책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책이 던진 태도를 시대에 맞게 확장하려는 후속 논의입니다. 줬으면 그만이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선행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시끄럽지 않지만 깊이 있게 우리 사회의 선의 구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주는 것의 의미, 물러서는 것의 가치, 그리고 익명으로 남는 것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